인천공항 새벽 4시 50분. 고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터미널에 발을 내딛는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우는 30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아 복수를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엄마, 엄마는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널 버릴 차례야. 그렇게 시작된 복수의 여정. 하지만 그가 몰랐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찾아간 순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복수냐 용서냐, 이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만약 정민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새벽 4시 50분. 차가운 봄비가 유리창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내린다. 푸른빛 활주로 조명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한 물결처럼 번져나간다. 졸음에 겨운 승객들이 하나둘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린다. 한 남자가 긴 그림자를 끌며 입국장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 진한 네이비 블루 톤의 맞춤 슈트는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 돋보이게 한다. 정민우 35세. 그의 얼굴은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깊은 눈매는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15년 만에 밟은 고국의 공기를 낯설게 받아들인다.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다. 긴장의 흔적일까? 아니면 억눌린 감정의 표시일까? 핸드폰이 진동하자 그는 무심히 꺼내 끈다. 어떤 연락도, 어떤 방해도 원치 않는다. 오늘 이 순간만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기를 바란다. 지호 씨, 환영합니다. 정갈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이태준 40세. 평소라면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비서이지만 지금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민우의 캐리어를 받아든다.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가볍게 들어올린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된다. 이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려왔던 계획들이 차례로 떠오른다. 완벽한 복수, 차가운 복수의 순간들. 공항 밖으로 나가는 동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방송이 그의 귓가를 채운다. 대한항공 007편 탑승객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모국어. 머릿속에서는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들. 미국에서는 마이클 정으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정민우, 아니 더 정확히는 지호라는 이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호텔 리무진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춘다. 멀리서 울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누군가를 반기는 가족들의 환영, 저 멀리 출국장에서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이 공간에 응축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냉정한 복수심만이 가슴 한켠을 차지할 뿐. 호텔은 강남파크 하얏트로 예약했습니다. 자료도 모두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미영 씨의 최근 사진과 주소, 동선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깝다. 민우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듯한 눈빛. 하지만 민우는 그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의 관심은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다. 차에 올라타자자 운전기사가 묵묵히 시동을 켠다. 새벽빛 속에 서울로 향하는 영종대교가 비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다. 강철 구조물 위로 타이어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린다. 15년 전 그가 울며 떠났던 바로 그 다리. 창문에 맺힌 빗방울 너머로 바다가 검게 출렁인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떠나는 순간의 감정만큼은 생생하다.
울지 말라던 양부모의 말,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떠나버린 생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30년간 키워온 복수심. 민우는 차가운 창문에 손가락을 대본다. 습기와 천이 만나 유리창에 작은 흔적이 남는다. 마치 그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상처처럼.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태주는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린다. 리무진은 빗속을 가르며 서울로 향한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새벽이 서서히 하지만 명료하게 밝아오고 있다. 파크 하얏트 호텔 27층 스위트룸. 새벽의 서울이 점점 선명해진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통유리창 앞에서 민우는 무겁게 숨을 내쉰다. 이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가 기억하던 서울과 다르다. 높은 빌딩들이 더 많아졌고 거리는 더 넓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풍경.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창에 닿았다가 떨어진다. 이내에 그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민우는 맞춤 슈트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소매를 정확히 2번 접어 올린다. 완벽한 통제력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월스트리트에서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유다. 완벽한 통제력이야말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태준이 노크 후 들어와 태블릿을 건넨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다. 장미영, 현 나이 60세.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호텔방의 정막 속에서 묘하게 울린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우 세류동 골목 안쪽 할매 손맛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세방에 거주 중이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신장 적출 기록이 있습니다. 수원 성모병원에서 약 30년 전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위트룸의 간접 조명이 민우의 얼굴 반쪽에만 드리워진다.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 그러나 잠시 눈에 스치는 그림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태준이 건넨 파일을 넘기며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화면에 비친 여인의 사진.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가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건 단지 장미영이라는 이름의 타겟일 뿐이다. 감정을 배제한 채 그는 태블릿의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의료 기록, 거주지 정보, 일상 패턴까지 모두 담겨 있다. 이미지를 확대하자 작은 분식집의 모습이 보인다. 낡은 간판, 좁은 출입구, 구석진 위치, 할매 손맛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재정 상태도 조사했습니다. 태준이 새로운 화면을 보여준다. 은행 명세서, 신용 등급, 대출 내역. 장미영 씨는 강남 코엑스 근처에 있는 세븐스타 자산운용과 오대철이라는 사채업자 사이에 빚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이자만 수십만 원, 태준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민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화면 가장자리에 비친 작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다. 할매 손맛 분식집 구석에 걸려있는 작은 액자. 그 안에 어린 소년의 사진. 희미해서 얼굴은 분간이 어렵지만 그는 안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30년이 지났는데도 날 기억하고 있군. 민우의 속마음이 중얼거린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다. 충분해. 민우가 말을 자른다. 태준의 설명이 갑자기 멈춘다.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태준은 경직된 태도로 뒤로 물러선다. 상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민우는 서랍에서 낡은 여권을 꺼낸다. 그 안에 접혀진 사진 한 장.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다. 5살의 지호, 양부모가 처음 데려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는다. 조그만 얼굴에 비친 불안과 공포.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그 시절.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27층 스위트룸의 커튼은 여전히 반쯤 닫혀 있다. 밖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듯한 차단. 마치 민우가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것처럼. 양부모의 집에서 맞았던 매가 문득 생각난다. 넌 우리 진짜 아들이 아니야.
등짝에 내리치던 가죽 벨트의 통증이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는 듯하다. 뒷마당에서 홀로 울던 밤들,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키던 순간들,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사라지던 날들. 그 모든 상처가 그의 가슴 속에서 괴물이 되어 기어 나온다. 복수심. 차갑고 끈질긴 복수심.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는 원망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흐른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간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건드리며 그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본다.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엄마, 두고 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하다. 날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태주는 조용히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없이 민우는 홀로 남겨진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수원시 권성우 세류동. 봄비가 그친 오후 좁은 골목길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다. 빨간색 할매 손맛 간판이 미세한 바람결에 삐걱이며 흔들린다. 색이 바랜 간판 글씨는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전봇대에 걸린 전단지들이 바람에 파닥거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운다. 민우는 잠시 분식집 앞에 멈춰선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코트, 맞춤 슈트. 경제 전문지에 실릴 법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린 소년의 불안이 스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그만의 방법.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분식집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온다. 간장과 고춧가루 냄새, 오래 끓인 육수향,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집밥 냄새. 민우의 코끝이 예민하게 떨린다. 15년이 지났음에도 이 냄새만큼은 그대로다. 순간 입에 침이 고인다. 몸이 기억하는 향수. 분식집 내부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하다. 노란 형광등 아래 빛바랜 테이블보가 깔린 4개의 테이블. 포장마차를 연상시키는 조립식 의자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그리고 귀퉁이에 걸린 한 장의 사진. 민우는 그 사진에 시선이 멈춘다. 흐릿하지만 확실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다. 낮 3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만이 정막을 채운다. 민우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플라스틱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빛바랜 테이블보 위에는 낡은 젓가락통과 얼룩진 냅킨통이 놓여 있다. 그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핀다. 벽에 붙은 달력은 아직 3월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았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곳, 주방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이내 나이든 여인이 걸레를 짜며 나온다. 흰 앞치마를 두른 작은 체구, 가늘지만 힘줄이 도드라진 팔, 주름진 손과 구부정한 등. 장미용 60세. 그의 어머니다.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 이제 눈앞에 생생하게 존재한다. 어서 오세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에 민우의 가슴이 조여든다.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와 정확히 겹친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복수의 계획, 냉정한 대화, 준비한 질문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흩어진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아이스맨답게 그는 순식간에 표정을 다시 굳힌다. 여기 떡볶이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건조하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미영은 네라고 대답하며 무심히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한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묻어난다. 민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게 그가 15년간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때로는 원망했던, 그리고 마침내 복수하기로 결심한 엄마의 모습인가. 초라하고 작고 지친 여인. 주방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떡을 자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분주한 손놀림.
전문적인 요리사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 음식을 해온 어머니의 손놀림이다. 민우는 조용히 그 모든 소리를 경청한다. 마치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미영이 잠시 후 떡볶이를 준비하며 테이블 주변에서 정리를 한다. 민우는 갑자기 말문을 연다.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그의 질문은 관심 없는 듯 툭 던졌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영의 손이 살짝 멈칫한다. 테이블을 닦던 행주가 잠시 멈춘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인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떡을 썰며 대답한다. 젊으신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민우는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다. M&A 협상 테이블에서 수천 명의 사업가를 상대했던 그에게 이런 미묘한 감정 변화는 쉽게 읽힌다. 그냥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무심한 척 말을 이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 봐요. 네, 20년 넘게요. 떡볶이를 끓이는 팬에서 김이 올라온다. 빨간 양념이 끓어오르며 매운 향이 공간을 채운다. 민우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가 미국으로 입양 간 후 정확히 30년.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미영은 3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완성된 떡볶이를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떡볶이 위로 피어오르는 김, 새빨간 양념 위에 뿌려진 통깨와 파. 평범한 분식집 떡볶이지만 어딘가 특별해 보인다. 가장자리에 살짝 탄 부분까지 완벽하게 익은 모습. 민우는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집으려다 말고 다시 미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려는 순간 그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혹시 자식을 버린 적은 없으세요? 떡볶이를 테이블에 내려놓던 미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린다. 뜨거운 그릇이 테이블 위에 소리를 내며 놓인다. 그녀의 눈이 흔들린다. 동공이 확대되고 숨이 가빠진다. 순간적인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다. 그러나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가다듬는다. 손님, 여기 떡볶이 매운데 물 가져다 드릴까요? 민우는 비웃음을 참는다. 물 한 잔으로 30년의 세월을 씻어내려는 듯한 그녀의 회피.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민우의 눈이 분식집 구석 액자 속 어린 자신의 사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미영에게로.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복수심, 원망,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갈망. 네. 물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한다. 태평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손끝은 테이블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수원역 근처에 낡은 병원 기록 보관소. 태준이 찾아낸 서류들이 민우의 호텔방에 펼쳐져 있다. 먼지 냄새가 배어있는 누런 서류들이 호텔 침대 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 담겨 있다. 태준의 손가락이 오래된 의료 기록을 가리킨다. 그의 눈빛에는 비밀을 풀어낸 자의 긴장감이 서려 있다. 신장 기증 날짜가 지호 씨가 입양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태준의 말에 민우가 서류를 노려본다. 호텔 방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민우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더듬으며 과거의 흔적을 만져본다. 그의 눈동자에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다. 수원 성모병원에서 신장 제공. 당시 장미영 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양 수속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옆구리를 더듬는다. 오래된 상처, 설명 없이 남겨진 흉터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진다. 무슨 말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30년 동안 품어온 버림받은 아이의 분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알고 있던 진실, 그가 복수하려 했던 대상,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더 중요한 건 지호 씨의 소아 신장병 기록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미국 입양이 아니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30% 미만이었다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서류를 건넨다. 그것은 작은 아이의 신체 상태를 차갑게 기록한 의료 차트. 민우의 어린 시절, 그의 생과 사가, 숫자와 의학 용어로 정리되어 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사이로 긴급, 위중, 시급함이라는 단어들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다. 민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다. 그의 뇌리에 흐릿한 기억이 번쩍인다. 병원 침대, 주사바늘,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손을 잡던 엄마의 모습. 아득히 잊혀졌던 기억, 아니 어쩌면 잊고 싶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얼굴, 귓가에 맴돌던 미안해, 미안해 하는 속삭임. 그럼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증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버림받은 아이의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다. 태주는 조용히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전하는 자의 무거움이 담겨 있다. 오대철이라는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장미영 씨가 30년 전 빌린 돈의 이자를 아직도 갚고 있어요. 원금은 병원비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인다.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처럼 민우의 기억 속에도 잊혀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날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 민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복수의 칼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30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분노와 증오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창밖의 서울 밤하늘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춰주는 듯하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민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온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더 날카롭고 총알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관통한다. 오늘 밤 수원역 근처 낡은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시작된 진실의 조각들이 민우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세류동 분식집 밤 9시 영업 종료 시간. 미영이 문을 잠그려는 찰나 민우가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서 있다. 가을비가 내리는 늦은 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분식집의 마지막 손님이 떠난 지 오래다. 미영은 하루의 피로를 몸에 짊어진 채 천천히 의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다. 쇠락한 세류동의 작은 분식집. 그것이 그녀가 30년간 붙잡아온 삶의 전부다.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 미영은 중얼거리며 출입문으로 향한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인다. 열쇠를 꺼내 문을 잠그려는 찰나 그녀의 시선이 유리문 밖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머문다. 빗물에 젖은 검은 코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빛나는 날카로운 눈동자. 죄송합니다. 이미 문 닫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단호하다.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연다. 어머니, 한마디의 미영의 손이 문고리에서 미끄러진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진다. 미영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뛴다. 그 얼굴, 그 눈빛, 그리고 그가 지닌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든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창백해진 얼굴로 민우를 바라볼 뿐. 그녀의 떨리는 손이 가슴을 향해 올라간다.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그녀 앞에 무너져 내린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품어온 슬픔, 후회,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저는 정민우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호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민우의 말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질문들이 담겨 있다. 미영의 손에서 열쇠가 바닥에 떨어진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적막한 분식집 안을 울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오랜 시간 감춰온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니야, 네가 그럴 리 없어. 미영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부정의 중얼거림. 민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다. 왜요? 버린 자식이 돌아오니 무서우세요? 민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가 품어온 상처와 분노가 그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미영은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낄 뿐이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민우의 차가운 말과 달리 미영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가득하다. 지호야, 정말 네가 맞니? 그녀의 떨리는 손이 민우의 얼굴을 향해 뻗어나간다.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손길. 그 순간 분식집 유리문이 거칠게 열린다. 차가운 빗물이 바닥에 튀고 급작스러운 바람이 미영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문간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난다. 세류동 분식집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 여사, 이번 달 이자금 받으러 왔는데.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선다. 차가운 빗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분식집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진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두에 선 오대철, 45세. 사채업자의 살벌한 눈초리가 민우와 미영 사이를 오간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흉터와 거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지금 바쁘신가 보네. 오대철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밑에 깔린 위협은 선명하다. 갑작스러운 방문자들의 미영의 안색이 창백해진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다. 민우를 만난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그녀를 덮친다. 미영이 허둥지둥 가방을 뒤적인다. 떨리는 손이 지갑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억눌린 삶이 담겨 있다. 대철 씨,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 장사가 안 돼서. 오대철이 웃으며 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챈다. 그의 소나기에 미영의 가는 팔이 붉게 물든다. 세월에 지친 그녀의 몸은 저항할 힘조차 없어 보인다. 기다리는 건 이제 지겨워졌어.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잖아. 그 말에 민우의 눈이 번쩍인다. 30년 민우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가 미국으로 입양된 시기, 어머니가 진 빚의 시작점, 그리고 자신의 병원 기록들. 분노와 혼란이 그의 가슴을 채운다. 손 놓으세요.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단련된 단호함과 자신감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있다. 오대철이 비웃듯 민우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민우는 그저 분식집에 찾아온 젊은 남자일 뿐이다. 뭐야, 애인인가? 아들입니다. 그 말에 오대철의 표정이 변한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어떤 계산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천천히 미영을 놓고 민우를 지그시 바라본다. 미영의 떨리는 눈빛과 민우의 단호한 표정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하다. 혹시 미국에 있던 오대철의 말이 공중에 걸린다. 30년 전의 기억, 아픈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스친다. 민우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낸다.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넨다. 그의 동작은 우아하지만 단호하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사무실로 오세요. 어머니의 빚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오대철이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뜬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M&A 전문가 마이클 정의 명함. 그의 얼굴에 경애와 불안이 교차한다. 30년간 장미영에게서 받아온 이자보다 더 큰 금액을 다루는 사람의 명함. 그리고 그가 바로
30년 전 그 아이라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한다. 잠깐만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친다. 그녀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다. 그만둬.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 미영의 외침에 민우는 혼란스러워한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서려 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런 그녀를 30년간 괴롭혀온 사채업자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막아서는 어머니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이해를 벗어난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민우의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진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빚진 거고. 오대철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관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간다. 내일 봅시다, 정씨. 분식집 문이 닫히고 민우와 미영만이 남는다. 바깥의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빗소리보다 더 무겁다. 오랜 침묵 끝에 민우가 입을 연다. 왜 그들을 변호하죠? 30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사람들인데.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한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린다. 30년간 간직해온 비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온 시간이 그녀의 한마디에 담겨 있다. 그 돈이 네 병원 비였으니까. 그 말에 민우의 세계가 흔들린다. 복수의 대상, 분노의 화살을 겨누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의 머릿속에 태준이 보여준 서류들, 소아 신장병 기록,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버림받은 자의 분노 위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세류동 분식집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모자. 밤 11시가 넘었지만 형광등 불빛만이 그들을 비춘다. 비 내리는 밤, 창밖으로는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른다. 세류동 낡은 분식집 안, 시간은 멈춘 듯하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미영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민우의 얼굴에는 혼란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넌 나를 찾지도 않았어. 민우의 목소리가 텅 빈 분식집 안을 울린다. 그의 분노는 이제 슬픔과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생 안고 살았던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 그 밑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그의 목소리를 떨리게 한다. 미영은 민우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인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난 널 찾았어. 매년 입양기관에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 미영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그리움은 진실되다. 그녀는 천천히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낸다. 지갑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편지들. 반복된 접힘으로 종이가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미국 입양기관의 편지. 붉은색 접근 거부 스탬프가 찍혀 있다. 여러 통의 편지들, 모두 같은 스탬프가 찍혀 있다. 양부모가 내 편지를 막았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평생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린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자신의 성공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마이클 정.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항상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가 있었다.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분노의 원천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진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린다. 지호야, 난 네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찾아가면 네 평화를 깨뜨릴까 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른다. 그녀가 민우에게 건네는 편지들,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보내지 못한 생일 축하, 전하지 못한 응원의 말들, 그리고 끝없는 사과. 옆 테이블에서 김정자가 물을 가져다 준다. 미영의 오랜 친구이자 분식집 주인.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다. 30년간 친구의 아픔을 지켜본 증인으로서의 무게가 그녀의 구부정한 어깨에 실려 있다. 내 엄마 널 위해 신장까지 팔았어.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사채까지 썼지. 30년 동안 이자만 갚고 있었어. 정자의 말에 민우의 눈이 커진다. 신장 이식 수술,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남아있는 흉터,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병원 침대의 기억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린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에서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파티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 작은 분식집에서 그의 뺨을 적신다. 난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30년간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이 자리 잡는다. 창밖에 비가 잦아들고 분식집 안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린다. 3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는 소리가 세류동의 밤을 채운다. 자정이 넘은 분식집, 형광등 불빛이 가물거리는 가게 안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설거지를 끝낸 물기가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민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낡은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삐걱대는 소리. 그가 가방을 들고 떠나려는 순간이었다. 가지 마. 처음엔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미영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만큼이나 흐릿했다. 민우가 돌아보자 미영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주름진 손가락이 남색 코트 소매를 붙잡는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웠다. 밥 한 그릇만 먹고 가라. 5글자,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민우의 가슴에 꽂힌 화살은 30년 동안 썩어 들어가던 상처를 한순간에 파헤쳤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펜트하우스. 압구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을 술술 비우며 프랑스 요리사가 직접 만든 코스 요리를 수백 번 즐겼다.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먹어본 음식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밥 한 그릇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미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나지막한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를 켜는 소리, 뚜껑을 여는 소리.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떠날 수도 앉을 수도 없었다. 몸은 돌처럼 굳었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흔들렸다. 미영이 밥상을 들고 나왔다.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밥, 깨진 사기 그릇에 담긴 된장국, 간장색이 배어 누렇게 변한 반찬통에 담긴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 한쪽 귀퉁이가 깨진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 휘어진 젓가락. 그러나 민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미영의 떨리는 손이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삭막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어려 있었다. 아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미영의 손가락은 거칠었다. 수십 년간 뜨거운 물에 담가 설거지하고 차가운 겨울 새벽 호빵을 찌고 여름 한낮에 끓는 기름에 튀김을 하며 굳은 살이 배긴 손이었다. 그 손길에 민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아온 단단한 벽이 어머니의 손길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깨가 살짝 떨렸다. 이내 온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은 언제였을까? 20살 때, 아니 18, 아마도 15살, 이 동네를 떠날 때였을 것이다. 수원 변두리의 작은 분식집에서 30년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메아리 치는 흐느낌 사이로 미영의 손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됐다. 됐어. 이제 왔으니까. 미영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려왔다. 눈가가 붉어졌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쓸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희뿌연 영영이 밀려왔다. 한 그릇의 된장국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떨어지는 눈물마다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이 퍼져나가듯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속에도 오랜 그리움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서로의 눈물 한 방울씩을 나누어 마시며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침을 맞이했다. 일주일 후 분당구 정자동의 새 아파트.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32평형 아파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었다. 이제 그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우가 미영의 짐 상자를 조심스럽게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는다. 상자 위에는 엄마 옷이라고 네모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한 상자, 두 상자. 미영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5개의 상자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 민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던 미영이 뒤돌아본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소녀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영은 처음엔 고개를 젓는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내 인생을 살아. 난 괜찮아.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강인함과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리움 사이의 흔들림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15살 때 떠나던 그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35살 남성의 결단력 있는 시선이었다. 30년 동안 엄마 혼자였잖아요.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민우의 말에 거실이 잠시 고요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태준이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민우에게 새집 열쇠를 건넨다. 그가 직접 선물한 아파트였다. 미영을 향한 작은 보상, 어쩌면 사과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다. 이어서 정자도 축하하러 왔다. 그녀의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금전수였다. 언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고생 많았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대하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수십 년간의 우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가장 의외였던 건 오대철의 방문이었다. 그는 미영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더니 흰 봉투를 건넸다. 다 갚으신 거 맞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의 말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빈 문서가 든 봉투를 받아든 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30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석양이 비치는 정자동 한강변 산책로.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와 벚꽃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강변에서 민우와 미영이 천천히 걷는다. 두 사람의 걸음이 이제는 같은 리듬을 찾은 듯했다. 붉게 물든 한강의 수면 위로 석양의 빗줄기가 황금빛 다리를 놓았다. 민우가 어깨를 감싸자 미영이 잠시 멈춰 서서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니? 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우가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었다. 민우는 어머니의 걱정을 읽었다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그의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혔다. 어릴 적 그토록 환하게 웃던 그 표정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 한마디에 미영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힌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녀의 눈물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이미 그녀의 감정은 아들에게 전해진 뒤였다. 네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보내진 거였다는 걸 이제 알지?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이 담겨 있었다. 폭력적인 남편의 소나귀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리기 위해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 이해의 깊이가 더해졌다. 15년간의 원망과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는다. 그토록 증오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저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끼게 해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미영의 삶에 더 이상 외로움은 없을 것이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분당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고층 아파트의 창문마다 작은 별처럼 불빛이 밝혀지며 도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우와 미영의 그림자가 산책로 위에 하나로 길게 이어진다. 두 개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다. 비록 둘뿐이지만 서로에게는 완전한 가족이었다. 미영이 민우의 팔을 살며시 쥐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난 언제나 널 사랑했어, 지호야. 지호라는 이름은 특별했다. 그것은 민우의 본명이자 그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불렸던 이름이었다. 미국에서는 제이슨으로, 회사에서는 민우로 불리던 그가 오직 어머니에게만은 지호였다. 저도요, 엄마. 단순한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약속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때로 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소박하게 시작된다. 수원의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상처가 분당의 넓은 하늘 아래에서 아물어간다. 한국의 봄바람이 모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긴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가벼워 보였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아직 멀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지 않았다.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남고 그들은 저녁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인생은 때로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어떤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법이다. 미영의 30년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오랜 시간 멀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죠.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댓글로 한마디 남겨보세요. 잘 지내? 보고 싶어. 고마워. 그 짧은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늘 누르면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때로는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해요. 이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